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4년, 25년, 24, 25 특별한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수장의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밤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계엄령 때문에 밤을 샜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열릴 것이냐, 열리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어떻게 또 흐름이 이어가는지, 뭐 선물지수가 막 5% 폭락을 하고요, 환율이 막 치솟고 이래서 참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러니까 화요일 밤부터요, 수요일 아침까지는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당일날 장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그게 이제 언제 결정이 됐냐면 아침에 7시 반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이 열리면 안 되거든요.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뭐 태풍이 올라와도 주식시장을 문을 닫거든요. 근데 핵폭탄급 토네이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버젓이 장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여튼 주식시장 좋은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은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2월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비법 강의와 같이 이제 섞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특례 상장이라든가 신규 상장 종목,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들의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혼자 외롭게 이들TV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많은 문의가 왔다 그래요. 왜 성수장님이 방송을 안 엽니까? 그래서 저분이 뭐 좀 방송을 좀 강하게 하는 바람에 뭐 잘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밤을 샜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새로운 타이틀을 주식은 개수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타이틀을 오늘부터 24, 25 특별한 방송,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식 세뇌 탈출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식 세뇌 탈출.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기준과 원칙,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소위 이제 그 주관사들, 즉 증권회사에서 내놓는 어떤 보고서나 어떤 찌라시, 그리고 또 긴급하게 올라오는 속보, 어떤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어떤 상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 세뇌당한 것을 좀 탈출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달 2025년부터 이 타이틀을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일단 화면 들어가세요.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추천은 뉴스시고요. 금융당국 선행매매 핀플루언서들의 고발, 미리 사놓고 급등주 추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나오죠. 핀플루언서가 뭔가, 파이낸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요거를요, 유명인이죠, 그죠?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인플루언서. 그래서 이거를 합성어로요, 줄여서 어떻게 만드느냐, 핀플루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게 이루어져 왔던 거죠. 소위 이제 사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방송 보시다 보면은 당에 이제 그 방송사의 어떤 전문가들을 사칭해서 여러분들 노란톡, 너튜브 이런 데서 자행되는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란톡이나 너튜브에서 횡행하는 사회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거, 그게 뭐 동의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럼 이제 그 벼룩을 잡아야지 초과상관을 태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개 리딩 업체 수년간 수백 개 종목으로 선행매매를 해도, 선행매매는요, 자기들이 매집을 하고요,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저 노란톡이나 너튜브 이런 데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느냐?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좀 매몰되지 않았나. 그래서 금융당국이 SNS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 그런 선행 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해서 검찰에 신속 고발 조치했다. 방폭파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서 혐의자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넘긴 최초의 사례다. 이미 늦었거든요. 예, 이 얘기도요,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금융당국이라는 건데요. 예, 여기서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내내 24년도는 내내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떤 내용이냐. 자, 투자자 피해. 자, 금융당국에서 자, 이런 이미지를 올려서, 예. 자, 예, 조선비즈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정치 테마주 찍어주더니 미리 사둔 주식 팔아치운 핀플루언서 적발. 그래서 핀플루언서는 리딩방 예, 세력 선매수를 하고 이렇게 예, 노란톡, 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노란톡. 그러니까 퓨처유즈라고 있어요. 이제 각 예, 증권방송 그 퓨처유즈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데일 TV나 예, 그런 쪽에서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문자가 온다든가 연락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유도해서, 여기 이제 무료겠죠, 당연히. 이런 행위는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서도요, 주식 게시판, 주식 무슨 카페 이래서요, 막 30만 명, 40만 명, 그래서 그걸 소위 꼽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치가 다 핀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예, 단기 고점을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꼽혔다고 그러거든요. 꼽한다고 그래요. 꼽한다고. 그래서 그런 그 업체들하고 세력들하고 짜서 예전부터 횡행해 오던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이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둔 주식을 예,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서 부당 이득을 낸 예,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뭐가 있냐면 증권선물위원회라고 있는데 선행매매에 나섰던 이 친구들 다수 파악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5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리딩방을 선별했고 조사에 착수했고, IT 전문 조사 인력 등이 매매 분석 통해서 700여 개 이상의 종목에서 혐의점을 포착했고, 지난 9월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이걸 진작에 했어야죠. 그죠? 했어야 돼요. 그죠?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많은 이제 증권 전문가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체도 다 막아버렸죠, 그죠? 예, 왜?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잡초 같은 이런 친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너튜브나 이런 쪽에서 막아놨던 거죠.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기승을 하고 다시 또 어떤 노란톡이나 이런 데서 어떤 리딩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카카오톡, 노란톡 기사가 써 있어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여기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은 거죠.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공시, 뉴스 등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급등, 상승 중 무조건 등의 문구를 활용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기대하도록 했고요. 장이 끝나면요, 4시부터 6시까지 뭘 합니까? 그죠?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상한가, 즉 한 10% 정도 오른 종목들을 문자를 그 이후에 시간에 이제 보내서 아침에 당연히 갭상에서 올라가겠죠. 그러고서 또 다시 문자 보냅니다. 뭐라고요?
봤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피해를 당하지 마셔라.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노란톡 주식 관련된 건 노란톡은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튜브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의 증권방송도 이쪽 경제-TV 쪽에서는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래도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좀 조심하셔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선의 탈출. 예, 밑에 이제 하단에 3714 2856 108의 비밀. 자, 이 내용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자막 하나 뜹니다. 자.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1일. 자, 이번 연도 제가 마지막 예,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아래 하단에요. 샵 377이 여기 이제 접수하시고 50분 전 소규모로 뭐 선착순 한 10분에서 12분 이렇게만 진행하니까요. 오셔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감해서요. 사실은 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요. 여기다가 사진을 띄울 수 없어서 지금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인데요. 삼부토건의 종목인데 지금 예민해서 사실은 뭐 준비는 해왔는데 여기다 띄울 수 없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삼부토건의 차트를 열었냐면 전에도 삼부토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사건 터지기 전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요. 삼부토건 이 주식 차트를 직접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주가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거래소 시장을 아마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1,050원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5,5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5.5배가 이제 5배가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이건 100% 뭐다? 예, 주가 조작이다. 예? 딱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권한이 독점이잖아요. 예, 독점돼 있는 그런 상황을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출처가 KBS인데요. KBS에서 이 내용을 보고서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제 그죠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하시면 저는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특히 주가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예, 제가 늘 말씀 이 자리에서 17년, 18년 동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이게 누구인지 철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안 되겠어. 그러면 상설 특검을 추진해서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설 특검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짚어갑시다. 2014년도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2014년도에 참 많은 법안들이 제정이 됐어요. 이때가요, 박근혜 정부 2년 차입니다. 그래요. 자,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한 법안, 특검법이죠. 네, 특별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아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을 우리는 상설특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특별한 과정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권이 충족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조사해서 이때 이 시간대에 누가 어떤 계좌가 얼마나 들어와서 개인들, 투자자들을 박살을 냈는지. 개인들은 여기나 대개 이쯤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삼부토건은 지금 현재 존재에서는 사실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좀 보시나요? 여기 지금 대주주지분이 화면 크게 갈게요. 이게요 3%라고 돼 있어. 3.4%. 그러니까 100분율에서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97%, 96%는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안정성 지표에 보면은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1년 안에 이따만큼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이만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보시자고 좀 확대를 할게요. 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적자라고요. 예? 예, 적자라고요. 적자. 예, 적자라고요. 계속 그죠? 3부터 건. 자, 이 종목이 이제 왜 이제 작전을 했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여러분, 우크라이나 재건을 왜 우리나라가 합니까? 터키나 그쪽에서 하겠지. 알겠어요? 아니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부채 비율.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3%, 150 이하만 해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보율은 입 닫고 있는 거죠. 해당 사항 없다. 그 말이에요. 분기로 보더라도 부채 비율이 800%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종목을 왜 합니까? 이 종목을 왜 존재를 시킵니까? 예? 대지분 3%가 대주지분 3%를 예?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가 500원이고 지금 분기로 지금 지난 몇 분기입니까? 2분기 예. 예? 3분기 실적으로 봐도요. 여기 지금 200원이라고 돼 있는 거를 1,05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려가지고 그럼 이거 상설특검 이게 이제 저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다 직전 고점 뚫고 신고가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간다고 그랬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뭐 전 세계 꼴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저 러시아 이런 데 빼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일은 2000년도 그 우리 벤처 열풍 불 때 닷컴 열풍 그때보다도 지금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목들이 몇백 개 막 300~400개씩 들어와서 여러분들 돈을 아주 공모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모주도 이제 그 주관사라고 해서 증권회사인데 가치 자체를 너무 이제 부풀려서 여러분들 아주 독박을 씌우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늘 얘기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막아야 되고 절대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상태로 가면 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을 망가뜨려 버리면요. 일단은 뭐 기업이 살아날 수도 없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전혀 연수로 따지면 거의 2년 반 동안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서 혼자 발을 동동 물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철저히 조사해서 돈을 뺏어가지고요. 이 친구들 누군지 찾아내서요. 일단 징역 보내고 돈 뺏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잠깐 속아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3부토건 저게 사가지고 지금 뭐 500원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럴 때 막 이게 재건 관련주에서 추천할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재무제표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재무제표도 보여주지 않는 소위 어드바이저나 애널리스트나 그런 파트너들은 나는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주식 세뇌 탈출. 또 한 가지 이제 지난주에 방송하려다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항상 그 문제가 되는 증권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한국투자증권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한국투자증권 주간 IPO 모두 상장 첫날 공모가 하회라고 써있죠. 그죠? 왜 하회할까요? 물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죠. 너무 고평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하냐면 4분기 단독 IPO 모두 주가 하락했고 에이럭스라는 종목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매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2년 동안 손도 안 대는 거고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뭐 IPO 뭐 공모가 뭐 이제 공모주들 뭐 신규 상장 종목들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다 찾으면 나와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마시라고. 예? 상장 첫날 38.25% 폭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날 주식 대량 매도해서 차익 실현했다. 누가? 한투가. 자, 수요 예측 중인 오름 테라피우틱 밸류에이션 과다 책정.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A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그 회사의 상장을 다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법을 모르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아가듯이 상장할 때는 항상
증권회사가 껴서 이 친구들이 주관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투자증권이 상장 주관한 종목들 보니까 여기 뭐 사면, 에이럭스, 뭐 에소, 뭐 에스레, 코칩,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거 쭉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이전에서 방송에서 낱낱이 하나씩 열람하고 설명드리고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잘라서요. 13,000원까지 갔다가 쭉 밀어가지고요. 6,720원. 최근에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 국무가 고평가 논란 이겁니다. 그죠? 한투증권이 고평가 논란. 에이럭스 상장 첫날 대량 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다 이제 그 기사화되고 뭐 나왔던 건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를까봐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사라고 하는 한 40여 개의 증권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 10개 회사 정도 됩니다. 예, 그 이제 되게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패고 비리고 이거는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절대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 지금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시장 이거 아니다. 그게 자꾸 미국 시장이나 뭐 일본 시장이나 이쪽으로 좀 넘어가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중국 시장까지 넘어갔었는데 예? 왜 개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다 떠밀고 그럼 이제 미국 시장 가서 돈을 벌었느냐? 그것도 고점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볼게요. 늘 그래요. 예, 저도 북두 치더라고 이렇게 빨간 자켓. 그래서 이제 에이럭스는 사모님도 같이 나오신 모양입니다. 예, 자 프리 IPO라고 돼 있어요. 프리 IPO 투자 겸 상장 주관사. 이거는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설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합법이라고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우리가 잘못 세뇌되어 있는 이 시장을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리 IPO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 회사가 이 회사 상장 전에 뭐라고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 개시일 매도 가능 지분은 모두 다 갖다가 개인 투자자한테 떠넘기고 큰 돈 벌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에이럭스가 뭔 관련주냐? 드론 관련주인데 매출 대부분이 교육 용역이라고요. 교육. 근데 이 회사를 평가할 때 지금 현재 로봇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그 기업과 비교를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이제 뭐 새로운 세상 오겠죠. 자, 기사를 볼게요. 상장 첫날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새내기주 에이럭스 코드넘버 475580의 투자 사이자 상장 주관사가 어디라고? 한국투자증권이 매매 거래 개시 당일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투자한 기업이에요. 상장 주관을 맡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공모가를 부풀리는 거죠.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거 상설특검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매도 가능 물량을 전량 정리해서 엑시트라고 그래. 투자금 회수라고 그러거든요. 성공했다. 이거를 성공이라고 봅니까? 이게 작전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어디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물론 한국투자증권만 그러겠어요. 뭐 NH농협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권회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오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7일 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거래소는 어쩐다 상장 당일인 지난 1일 정규 시장에서 특정 계좌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이유로 에이럭스를 4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 아니 신규 상장 종목인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물량을 팔았더라. 그러면 기관 투자자로 분류된 이 한 계좌는 1일 하루 동안 에이럭스 33만 9,500주를
순매도를 했다. 이거는 발행 주식 총수의 2.5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계좌를 소유한 기관은 어디다? 한국투자증권, 이하 한투증권, 한방의 투자요. 한투증권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한투증권은 뭘 했다? 상장 전에 자금 조달, 그러니까 프리 IPO 단계에서 에이럭스에 투자해서 48만 5천 주, 3.6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얼마? 14만 5,500주를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로 묶인 물량이었고 나머지는 2.56%는 상장 첫날부터 매도가 가능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상장되고서 상장되자마자 열심히 사고 계시더라. 지금도.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제 나머지 물량도 이 친구들이 털 겁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의 에이럭스 지분은 언제? 20년입니다. 2월에. 그러니까 24년이잖아요.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죠. 20년 2월에. 3자 배전 유상증자를 통해서 취득한 것으로 주당 취득가액이 놀라지 마세요. 3,600원입니다. 그리고 에이럭스 공모가 16,000원 한투증권의 취득가액보다 344%나 높고요. 문제는 하단에 있습니다. 한투증권이 에이럭스의 상장 주관사이기도 했다는 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대표 주관 계약 체결 당시에 5% 이하 지분이라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 업무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벗어난 거예요. 합법이에요. 주주들은 한투증권이 상장 첫날 엑시트를 위해서 공모가를 일부러 어떻게 했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해봐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럭스의 희망 공모가액 범위는요. 11,500원에서 13,500원이었고 이거는 올 상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단기 순이익의 비교 기업 평균 이 퍼라고 그러거든요. 수익 비율 51.56배를 적용한 뒤에 26에서 13%를 할인한 값인데 에이럭스는 뭐한다? 방과 후에 학교 시장에서 교육용 로봇 드론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매출은 거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로봇 드론 기업을 표방하지만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 발주 용역, 교육 운영 용역, 학원 사업 여기서 발생했는데 왜 이 회사의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실제적으로 로봇과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과 왜 똑같이 평가를 했을까라는 거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에이럭스의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미래 현금 흐름 등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과거 실적을 활용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 기업이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V원텍, 그다음에 로보스타. 여기랑 어떻게 비교를 하죠? 실적은 과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서 비교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골라낸 셈이다. 이 대목에서 주주들의 의도적인 공모가 부풀리게 의심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 마시고요. 100% 이건 형사처벌 가능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부토건과 같은 그런 행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뜯어 고쳐야 돼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례상장이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종목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쓰냐면 한 증권과 관계자가 뭐라냐면 공모가 산정에 책임이 있는 IPO 주관사가 거래 첫날부터 지분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면 이건 뭐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도 보시는 에이럭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상장 종목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 수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죠?
수요일 날. 그리고 신저가 종목들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월요일 날은 주가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넘게 폭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어제도 반등을 줬고 오늘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줬습니다만, 그런데 떨어진 그 퍼센트 월요일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도 직전 종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산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산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좀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 주식에서요, 1% 손실이 나면, 1% 손실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 원금을 회복하려면, 예? 1.1%가 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가 손실이 나면 내 원금을 회복하려면, 제자리에 가려면 3%만 오르면 돼요가 아니라 3.9%가 올라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0%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 원금 제자리로 가려면 11.11%가 올라야 된다니까요. 내가 마이너스 30%가 손실이 나면 내가 원금 회복하려면 42%가 올라야 된다고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잃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30%가 아니라, 자, 마이너스 50%가 손실이 났으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나야 본전이 될까요?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도 다 알아요. 100% 나야 될 거 아니에요? 100%. 여러분들 100% 수익 내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려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떨어뜨리면 다 떠나죠. 대개 이제 커뮤니티 뭐 이런 데 이제 올라온 글들을 보면요. 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국장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30% 수익이 났어요. 축하드려요. 수익이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20% 이번에는 손실이 났어요. 자, 플러스 30% 수익 났다가 20% 손실 났어요. 그러면은 얼마요? 10%요? 10%? 아니잖아요. 4%지. 30% 수익 났다가 20% 손실 나면 여러분들은 4% 수익 난 거라니까요. 뭘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한 칸 내려볼게요. 20%가 수익이 났었어. 수익이 났다가 다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20% 수익 났다가 이번에는 10% 손실이 났어.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난 거죠? 10%? 8%죠.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이거를 산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1억 가지고 30% 수익 나면은 뭐 거래세 이런 거 빼고 1억 3천이잖아요. B라는 사람은 1억 갖고 주식에서 30% 손실 나면 7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3천만 원 번 사람이 다시 30% 손실 나면 9,100이에요. 9,100. 그러면 1억에서 30% 손실 난 7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 수익 나면 7천만 원에서 30% 수익이니까 2,100이잖아요. 그럼 9,100이에요. 나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계속 반복해서 괜찮아요. 에? 타율 따지면 5할이에요. 그런데 내 돈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세뇌 탈출하자. 제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이요. 2시.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아직 뭐 잡아본 적은 없고요. 오셔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제가 이제 세뇌 탈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됐다 그 얘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그런 어떤, 한국거래에서 정한 룰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개 기준을 40일 평균 잡거든요. 40일, 거래일 40거래일 평균을 잡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이평선을 왜 잘못 선택하고 계실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일선 있고, 10일선 있고, 20일선까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왜 바로 60일선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121선. 그래요. 그러면 11선을 빼든가. 근데 10일은 들어가서 50, 20, 60이 아니라 40이죠. 40이죠. 그러니까 이 배수예요. 이거 배수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40일 그다음에 기간과 40% 그 내에 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사실 평균 막 30% 이상, 40% 가까이 가면요. 투자주의에 그다음에 과일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개가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한 40% 정도 가까이 갔을 때 이거 이제 되게 추천합니다.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추천할 수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그거는 뭐예요? 뉴스가 나온 거죠. 예, 뉴스가. 자, 이 뉴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뿌릴까요? 뉴스는. 예, 그러니까 주관사가 뿌리는 거예요. 한투증권 이런 데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예, 그래서 뭐 주식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소문을 어떻게 듣고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짧게 끝나겠구나. 뉴스를 보면서 이제 길게 가겠구나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전혀 다르게 자 50, 20, 40, 60, 120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그랬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건 3이고, 3%고, 이게 7%고, 이게 14%고, 이게 28%의 40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28, 56%고, 그 다음에 이게 108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안 해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28에 56까지거든요. 근데, 56%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냥 급등으로 가게 되면 걸린다니까요. 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리즘 매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 기자.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 5일선, 뭐 11선, 21선, 61선, 세력선, 뭐 생명선, 추세선, 경기선, 이거 봐요. 뭐 740, 이걸 왜 봐요, 이거를? 다 그렇게 봐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누군가는요, 그렇게 안 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누군가는 외인과 기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장세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특이한 게 뭐냐면 뭐 좀 테마에서 테마로 이동하는 뭐 신규 상장 종목도 있겠고 테마에서 테마로 계속 이동하는 정말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혼자 그냥 입 바른 소리 했습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보시면 방향이요, 상당히 빠를 것이냐, 완반할 것이냐, 들어 누울 것이냐,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친구들 마음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실게요. 그러면 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세뇌 탈출 2024, 2025 특별한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동시간대도 여러분들이 TV에서 재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VOD로 또 시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서요, 갑자기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요, 단봉들이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예, 이게 녹색 화살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친구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친구가, 예,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 나왔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캔들에 내가 물은 빼지 않았습니다만 포크,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 여기에 헌터, 그죠? 이게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가 부분, 종가 부분, 평균을 이루는 역배열 상태에서 여기서 캔들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수렴이라서 수렴. 그 다음에 확장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상한가, 즉, 30%의 주가를 올려버리면요. 아침에, 시초가 아침에 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떨어지는 거. 그런데 얘가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 여기서 써놓을게요. 여기로부터요. 여기가 3%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4%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쭉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샀겠죠. 그래서 7%에 던지고 또 쭉 내립니다. 그럼 또 사는 거예요. 이때도 또 사는 거고,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면 다시 또 파는 거예요. 7%에. 그러니까 왜 7%는 제가 점선으로 해놨느냐. 여기가 제일 치열한 곳이에요. 치열한 곳. 전장에서 아주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우리가 저항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항대. 예, 저항대. 예.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그 다음에 14, 눌렸다가 그 다음에 28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상한가가 가버리면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시가가 종가 위에보다 시작하면 이게 30%대 그 위에서 시작해버리면요. 이렇게 한번 눌렸다 가지 않으면 이게 걸린다니까요. 투자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0일 기준이니까 여기서 뭘 계산해봐요? 예,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날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쭉에서 40일을 계산하는 게요. 평균. 거래량도 40일 평균 계산하는 거고. 변동성도 40일 평균 계산해서 세 개가 딱 합치할 때 그때 투자 주입, 과열 종목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데 뭐 한 이틀, 3일 만에 끝나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어떤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주식의 상식은 버려라는 거죠. 이미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내일 예를 들어서 양봉이 발생하면 이때 매수하세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은 꼭 챙기시라고. 자, 주식 세뇌탈출 3714-2856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기준봉.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준봉. 이때도 좀 들어왔는데요. 예. 얘가 기준봉이에요. 기준봉의 정석은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종가가 7%에서 14% 이하가 돼야 되고요. 고가는 14%에서 3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얘는 시가가 여기서 발생이 돼서 바로 밀어버리죠.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겁을 내요. 이러는 거죠, 그죠? 물렸어 그러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땡큐 이러는 거죠. 땡큐. 땡큐. 아까 차트보다 이게 훨씬 이쁜 거예요. 예, 샀어요. 그죠? 계속 100, 200, 400, 800 계속 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샀고 바로 여기 보이십니까? 7%. 여기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찍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진폭이 7%면 이 중심에 여기까지가 7%면 여기서부터 모았다 가면요. 이 7이 아니라 14%에서 대략 한 6% 수익이 난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 모아서 산 거니까. 맞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여기서 다시 7%를 정확하게 찍고요. 윗꼬리 달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시작. 종가 전 뭐라고요? 매수. 어떤 매수? 재매수. 종가 전 재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빠지면 땡큐, 오르면 고마워. 그러니까 떨어져도 고마운 거고요. 올라도 고마운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할 매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겠죠? 자, 주식 현해태출 50, 20, 60, 12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버리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714, 2856, 세뇌탈출. 자, 여기서 보실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기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기준. 그럼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3%요. 종가로부터 여기가 7%요. 종가로부터 여기가 14%요. 그러면 얘는 샀어. 샀지. 안 가? 냅둬. 이날도 밑으로 빠졌어. 샀어. 매수. 그러고요. 이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 14 갔다가 윗꼬리 달았는데요. 이 부분이 내 눈에는 가짜라는 거죠. 어떻게 가짜? 호가창이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호가창이 매수 전량, 매도 전량이 시작돼서 가면서 꽉꽉 들어차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찼느냐 안 들어찼느냐 이것도 대전에서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다시 밀려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갔다가 눌리고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얼마나 늘려서 잡을지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직전에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 달고 양봉에다가 큰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는데 이날 봤더니 이 전날도 그랬고 이날도 그랬다 그러면 이때 내가 매수할 때의 어떤 비중 자체는 많이 실어도 되는 거예요. 비중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중은 그래서 많이 싣고 가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식 세뇌탈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주식의 상식은 다 버리자. 새롭게 가자. 진짜 마지막 하나 종목 더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준입니다. 보이시죠?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여기서부터 3,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14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가는 척 하다 윗꼬리에 닿죠. 그냥 매수. 여기까지 빠지면요. 여러분들은 대개는 패닉에 빠지거나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니, 힘들어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비중을,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 쭉 올라가서 이 7% 이 위치에서 팔 때는 이 진폭이 7인데 얘가 7이 넘으니까 실제적으로 15에서 16% 수익이 난 거예요. 아니면 10%만 수익이 났다 치더라도 그리고 끝나고 다시 윗꼬리 달면 이 부분은 뭐라고요? 예, 종가 전 재매수.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요. 일단 매매를 하고 장 끝나기 전에 다시 재매수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요. 요 라인에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5, 10, 20, 60, 120이 아니라 3, 7, 1, 4, 2, 8, 5, 6%고 기간은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이 아니라 3일, 7일, 14일, 28일 그리고 56일, 108일이더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자막이 하나 나갑니다. 자,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시. 여러분들, 감히 TV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